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K방산의 대표 고객으로 떠오른 폴란드가 전차 자주포 전투기 MLRS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산 차륜형 장갑차 K808 100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3분기 본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11월 페루에 이은 두 번째 수출 계약입니다. 18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군비청은 작년 7월 맺은 한국산 무기체계 도입을 위한 대규모 총괄 계약에 전투 지원 장비, 그 중에서도 차륜형 장갑차 품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하였는데 바로 현대로템에서 개발하고 생산하는 K808입니다. K808은 바퀴가 8개 달린 보병 전투용 차량으로서 승무원 2명과 보병 10명 등 총 12명이 탑승하는 보병 전투 장갑차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이며 외부 충격에 의해 타이어가 손상되어도 시속 48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특수 설계된 럼플렛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가전, 산악전 등 다양한 노면 상황에 맞춰 버튼만 누르면 서스펜션, 주행 성능 등의 설정도 변경할 수 있죠. 특히 100호에는 첨단 기술인 워터제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도하 시 시속 10km의 속도로 하천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폴란드의 100호 도입 소식은 좀 뜬금없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레드백은 안 사더니 이걸 사간다고? 라는 반응인데요. 성능 안 좋은 무기를 수출하면 장기적으로 안 좋다. 신뢰를 깎아먹는 행동이니 그 장갑차는 수출하지 않아야 한다. 그냥 좋은 장갑에 바퀴만 달린 게 다임. K808은 동급 타국 차량에 대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인데 이걸 사가네? 최면 걸었나? 라는 반응을 보이며 의아했습니다. 특히나 폴란드는 현재 운용 중인 차륜형 장갑차 로스막도 현지에서 생산 중이기에 그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요. 2002년 12월 폴란드 국방부는 핀란드가 개발한 파트리아 AMV 차륜 장갑차 690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본 차량은 폴란드의 WGM사를 통해 로쏘막이라는 이름으로 면허 생산되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폴란드는 왜 K808을 도입하려 하는 것일까요? 이는 최근 로쏘막 장갑차에 대한 폴란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와 면허 생산 계약 체결 당시 폴란드는 협상을 통해 일부 지역에 대한 독자 수출 권한을 얻기로 하였습니다만 그때마다 원 제작국인 핀란드가 끼어들어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 기간 또한 곧 종료가 임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작년 12월 10일 로스막 수십억 지출 상쇄 실패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 왜 폴란드가 한국의 K808을 도입하려 하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죠. 로스막 장갑차는 폴란드 군대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지만 사실 업계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암담한 상황입니다. 수출에 대한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역량의 수단으로서의 상쇄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특히나 2023년 이후엔 폴란드 육군이 생산을 계속할 수 있을지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폴란드는 이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고사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자유조차 없습니다. 반면 핀란드는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만의 차세대 차륜형 장갑차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사실 폴란드가 핀란드 파트너인 파트리아의 협력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건 비밀이 아닙니다. 특히 로쏘막의 부족한 성능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형 로쏘막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도하 기능조차 없이 주문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 7월 1일 체결된 절충 협정 과정에서 핀란드 파트리아와 마찰도 발생했습니다. 파트리아는 첫 번째 계약 시 폴란드의 수출 잠재국을 10개국 미만으로 제한하였고 폴란드는 이를 다시 재협상하게 되면서 해외 시장 진출 확대가 발표되었지만 현재까지 장갑차 수출 계약은 파트리아 하청 계약의 일환으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40대 수출이 유일한 계약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2015년 발표된 슬로바키아와의 협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최근 슬로바키아는 핀란드에게서 새로운 XP 버전의 로쏘막을 구입했습니다. PZ의 세바스찬 후바익 회장은 올해 4월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구조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핀란드와의 새로운 투자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한 없이 설계 변경을 도입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제3의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이에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체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즉 한마디로 로쏘막에는 도하 능력과 대전차 미사일 능력이 없고 그리고 해외 수출 및 자체적인 업그레이드에 대한 핀란드의 방해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어 새로운 제3의 협력국을 찾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폴란드는 자국 방위 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폴란드군이 필요한 추가 수량을 확보하고자 한국 측에 8대8 장갑차 공동 개발 및 생산을 요청한 것이죠. 사실 현대로템 입장에서도 폴란드의 제안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협력해 자국군 수요를 반영함은 물론 레벨
레벨 4급 저판 방어력을 갖춘 차륜형 장갑차를 공동 개발할 경우에는 현대로템은 안정된 수요를 확보함과 동시에 개발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로템의 수익은 일정 부분 감소하겠지만 현재 차륜 장갑차 수출 시장은 워낙 경쟁이 심해서 차라리 안정된 수요를 추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이미 지난 3월 폴란드는 1400대의 교대형 장갑차 보르스의 양산을 결정하였고 또한 K9 자주포 차대와 보르스 포탑을 결합한 고중량의 신형 장갑차도 개발한다고 밝혔는데 왜 굳이 현대로템과 새로운 차륜형 장갑차를 개발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차륜형 장갑차가 갖고 있는 고유의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보르스기나 신형 궤도형 장갑차나 로스막이나 탑승 인원은 10명에서 12명으로 세 기종 모두 비슷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입 가격과 유지보수 비용이죠. 차륜형 장갑차는 궤도형보다 생산 단가가 2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데요. 또한 유지보수 비용도 크지 않고 기존의 자동차 산업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즉 싸고 막굴리기 좋아 주로 전방부대에서는 방호력 높은 궤도형 장갑차를, 후방부대에서는 기동성이 좋은 차륜형 장갑차를 사용합니다. 보병전도 장갑차는 보병들을 안전히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 주된 목표인데요. 최근 폴란드에서는 직업군인이 젊은 층들 사이에서 선호되는 직업으로 부상하면서 군인 수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자발적 의무 병역 제도라는 새로운 방식인 DGSW를 시행했는데요. 징병제가 아닌 폴란드가 병력 수를 늘리기 위해 일반 사병에게 직업군인에게 준하는 봉급을 주고 11개월간 사병으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이 DGSW에 대한 폴란드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입대하자마자 매달 받게 되는 4,960 GOT는 일반적인 폴란드 대졸 평균 임금인 2,000에서 3,500 GOT보다 2배 이상 해당하여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지원 입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Panie pułkowniku, panie, panowie oficerowie, podoficerowie, szeregowi, szanowni państwo. Szkolenie w sieradzkiej brygadzie minęło bardzo szybko. W imieniu koleżanek i kolegów dziękuję naszym przełożonym za dużą wyrozumiałość i okazywaną życzliwość. Dzięki takim warunkom służby realizacja wielu zadań wiązała się z poczuciem satysfakcji i zadowolenia. Naszym bliskim dziękuję za obecność podczas tak dla nas wyjątkowej uroczystości. Panie pułkowniku, bycie żołnierzem to honor i ogromny zaszczyt. Będziemy z dumą nosić mundur żołnierza polskiego i dbać o dobre imię sieradzkiej brygady. 이에 폴란드 국방부는 올해 목표치인 15,000명을 상회하는 16,000명의 군인들이 모집 완료되었고 이들 가운데 5,000명 이상이 장기 전문 하사로 임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폴란드군은 현재 11만 명의 병력을 2배 이상 늘려 25만 명의 직업군인과 5만 명의 영토 방위군을 확보할 예정이죠. 즉 점차 군인의 수는 늘어날 전망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인 차륜형 장갑차의 수요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럼 왜 굳이 한국과 하나 싶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스트라이커, 독일의 박서, 터키의 파르스 등 폴란드가 도입할 수 있는 차륜형 장갑차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인데요. K808 베코의 가장 큰 메리트는 비교 불가능한 가격 경쟁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58억, 복서는 47억, 파르스는 46억인 반면 K808 베코는 대당 12억이라는 미친 가성비를 지니고 있죠. 물론 폴란드형 베코에는 여러 첨단 장비가 추가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 기종 대비 절반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폴란드가 중시하는 요구 조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대전차 미사일의 필수 탑재 조건입니다. 오랫동안 폴란드는 로스막 장갑차에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기를 희망했지만 핀란드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요. 이에 폴란드는 한국과 장갑차 공동 개발을 통해 한국형 대전차 미사일 탑재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것이 바로 현궁이죠. 현궁은 지금까지 개발된 해외 유사 무기 체계인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미국의 제블린 대비 소량 경량화되어 운용이 쉽고 유효 사거리,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추적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 수출 경쟁력까지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직경은 110mm로 알려져 있는데 직경 130mm 정도인 제블린 스파이크 미사일에 비해서 작지만 더 높은 관통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현궁 유도탄의 관통력은 900mm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세 조직 라이너 기술이란 2000년대에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도달 가능한 성능입니다. 이 신기술로 인해 직경의 9배까지 관통이 가능하며 다른 유사 체계의 관통력은 탄두 직경 대비 7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제블린이나 이스라엘 스파이크의 연간 생산 능력 대비 현궁은 더욱 우수한 생산성도 보유하고 있죠. 폴란드가 무엇보다 중시하는 것이 납기 능력입니다.
폴란드 특별 군비 프로그램 국장인 미아 마르티나크 대령은 폴란드 국영 매체 TVP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But I mean, we actually decided to choose Korea, South Korea of all places. Why this country? I mean, why their equipment? First of all, Korea has quite good experience, quite good and very advanced equipment. So this is the first reason, and this equipment is very similar to the NATO requirements, even if South Korea is not in the NATO member. This is the first reason. The second one is that the time of deliveries. Usually it's not that we can go to the shop with armament and buy some of them. From the contract signature to the first deliveries, especially for the quite complicated systems, it takes 3 to 5 years. As you know, we cannot wait so long. So that was the decision to look for the other market than the European or the American market for the acquisition of the equipment, of the armament systems. 항상 느끼지만 한국은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무기백화점 같습니다. 누구든 무기를 사려거든 전화기를 들어 한국에게 연락해라. 우수한 성능, 뛰어난 가격 경쟁력, 타의 추종을 보루하는 납기 능력, 한마디로 안 살 이유가 없다. 오늘의 한 줄평, 한국산 무기가 강한 이유, 우리는 늘 실전을 대비하니까.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